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남편은 가전제품 관련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어요. 저희 지인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당시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일에 열정 있는 그 모습이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의 연애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셨고 딱히 특별한 느낌은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우리 집 자랑이 있다며 항상 시누이를 추켜 세웠어요. 우리 선영이가 의료인이라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가, 우리 선영이가 마음만 먹으면 대학병원 갈 수 있었는데 우리 애가 힘들까봐 내가 작은 병원 다니라고 한 거야. 알지? 아, 그럼요, 어머님.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대학병원 간호사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선영이 실력이 대학병원 가고도 남지. 근데 내가 얘 힘든 걸 어떻게 보겠어? 그치? 의료인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다. 집안에 의료인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데. 시누이는 간호사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바로 수긍했죠. 실제로 대학병원이 힘들어서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옮기는 간호사가 꽤 있다는 걸 지인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이런 말들이 딱히 불편하다고 못 느꼈어요. 힘든 직업이니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시누이 자랑은 끝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지쳐가고 있었죠. 자랑만 하면 또 몰라요.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점점 노골적으로 절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의료인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쓸모가 없다는 듯 말하곤 했죠. 집안에 의료인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 너희 집안엔 어떻게 한 명도 의료인이 없는지 신기하다, 얘. 이게 교육 환경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 그게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희 외가나 친가나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다 근무할 수 있니? 능력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근무를 못하는 거지. 어머님, 그건 아니죠. 직업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직업 만족하고 있고요. 네가 만족한다니 더 할 말은 없다만 난 의료인은 단순히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어머니의 언행은 들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어요. 처음엔 그저 자랑에 불과하던 말들이 점점 도를 넘어 저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죠. 전 시어머니의 말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결혼 초반이니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죠. 대신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어요. 연락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직접 만나는 일도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전염이라도 된 것인지 어느 순간 의료인 타령을 하더군요. 간호사가 진짜 좋은 직업이야. 친구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어디서든 대접받더라. 그런 거 보면 부럽다니까. 나쁜 직업이 어디 있어. 내가 만족하면 다 좋은 직업이지. 물론 간호사가 좋은 직업인 건 맞지만 나는 내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하면 그게 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 다 좋은 직업은 아니지. 사람들 시선이란 게 있는데 간호사는 다 알아주는 직업이잖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거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해? 당신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그럼 그냥 부럽다고 말을 하지.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어머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어머니 말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어? 집에 의료인 있으면 자랑스럽고 좋지. 남편까지 이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제 일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잘 해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저를 은근히 무시하더군요. 저와 시누이는 엄연히 다른 사람인데 시누이와 절 비교하면서 말이죠. 대체 왜 시누이랑 절 비교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계속 이런 다툼을 하는 게 좀 우습더라고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남편도 무시해버리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남편의 말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더군요. 이런 게 결혼이구나 싶었죠. 그래도 이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춰나가거나 적당히 모른 척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렇게 상상과 다른 결혼 생활에 어렵게 적응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명절에 친정에 갔어요. 당시 저희 부부는 친정 근처에 살고 있어서 명절엔 친정에 들렀다가 시댁으로 갔었거든요. 시댁은 집과 거리가 있는 편이라 항상 그렇게 들리곤 했죠. 그날도 친정에 먼저 갔어요. 우리 딸이랑 이서방 왔어? 그냥 빈손으로 오면 되지 뭘 이런 걸 사왔어. 엄마 감 좋아하잖아. 감 많이 사왔어. 엄마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어? 아침에 뭘 먹고 체한 건지 속이 답답하고 어지럽네. 괜찮아지겠지 뭐. 괜찮은 거 맞아? 엄마 얼굴색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엄마, 내가 얼른 나가서 약 사올게. 아유, 아니야. 연휴라 문 연 곳도 없을 텐데 그냥 둬. 엄마가 안색이 안 좋더군요. 평소에 잘 체하지 않는데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걱정이 됐지만 엄마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저희 밥 먹이겠다고 요리를 많이 해두셨더라고요.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엄마는 한 숟갈도 못 넘기시더군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죠. 전 엄마를 모시고 나가서 산책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었죠. 엄마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전 서둘러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주위를 다 돌아다니며 문연 약국을 찾아서 소화제를 샀어요. 평소에 소화불량으로 약을 드신 적이 없는 분이라 집에 그 흔한 소화제도 없더군요. 이런 와중에 남편은 태평하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군요. 여보, 이 상황에서 꼭 텔레비전을 봐야겠어? 엄마 아프신데 시끄럽게 해야겠냐고. 그럼 나 뭐 하라고? 쉬는 날인데 텔레비전도 못 봐? 차라리 좀 자. 조용히 자면 되잖아. 지금 나는 걱정돼 죽겠는데 진짜.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래서 우리 집은 언제 갈 건데? 더 늦으면 차 막힌다고. 당신 눈엔 우리 엄마 아픈 게 안 보여?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아니,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고 집도 안 가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남편은 툴툴거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속이 답답하더군요. 남편은 신경질적인 얼굴로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도 그런 남편의 눈치가 보이는지 잠들지도 못하고 저를 채근하더군요. 딸,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만 가봐. 이서방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가 보다. 엄마, 남편은 신경 쓰지 마. 남편만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여기가 내 집이야. 그래도 내가 아파서 뭘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나는 그냥 자면 되니까 어서 가. 엄마 상태 보고 갈게.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가. 이렇게 가서 마음이 편하겠어? 엄마는 애써 참으려고 하셨지만 계속 통증을 호소했어요. 이런 엄마를 두고 발걸음을 뗄 수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당연한 듯 시댁으로 가자고 채근하는데
열이 확 오르더군요. 사실 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절 키웠거든요. 제가 가면 엄마를 돌볼 사람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아픈 엄마를 두고 시댁에 가자며 징징거리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안 그래도 연휴라 집 근처 병원은 전부 문을 닫은 상태였거든요. 병원 가기도 힘드니 여차하면 응급실로 갈 생각이었죠. 소화제를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도 엄마의 안색은 여전히 안 좋아 보였어요. 저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보, 일어나봐. 나 아무래도 여기 있어야겠어. 시댁엔 당신 혼자 가. 뭐? 지금 장난해? 우리 부모님 다 기다리고 계신데 며느리인 당신이 안 가는 게 말이 돼? 그럼 어떡해. 엄마가 계속 이렇게 아픈데. 정 안 되면 이따 응급실 가야겠어. 아니 뭐 얼마나 아프신데? 그냥 체한 거잖아. 나랑 그냥 같이 가. 엄마가 체했다고 해도 하루 종일 저 상태잖아. 내가 옆에 있어야지. 그리고 당신도 시댁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당신 혼자 다녀와. 아, 당신 이렇게 말 바꿀 거야? 아니,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거야? 뭘 뭐라고 말해. 엄마 편찮으셔서 시댁에 못 왔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일부러 시댁에 안 간 게 아니잖아. 남편은 제 말에 격하게 반응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 곁에 남으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남편의 실망스러운 반응에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좀 체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명절에 시댁에 안 간다고? 그게 말이 돼? 어머님 아프셔도 당신 그렇게 말할 거야? 지금 엄마 얼굴을 봐. 그냥 체하신 건가? 그리고 엄마 혼자 있는데 당신이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꼭 이렇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겠어? 유난이야. 이 정도 아픈 거 가지고 병원에 가야 하면 안 아픈 사람 없다니까. 저는 결국 폭발했어요. 유난이라는 남편의 말에 눌러왔던 화가 폭발한 거죠. 엄마의 아픈 얼굴과 남편의 신경질적인 얼굴이 차례대로 스쳐 지나가더군요. 방에서 자고 있을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죠. 남편은 계속 버티며 저에게 시댁으로 가자고 설득했어요. 저는 좀처럼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는 오늘 시댁 못 가. 내가 따로 시어머니에게 연락할 테니까 당신 혼자 가. 아무튼 꼭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당신 지금 시댁에 안 가니까 아주 신났지? 당신은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우리 엄마 아픈 거 하루 종일 눈으로 봐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아니, 나는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그렇지.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기다리실 텐데. 그게 지금 할 소리야?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 어떻게 유난이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아, 알았어. 나 혼자 가면 되잖아. 왜 화를 내고 그러냐? 당신이 화를 내게 하잖아.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주면 안 돼? 안 그래도 엄마 아파서 걱정돼 죽겠는데 옆에서 하루 종일 인상 팍 쓰고 징징거리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다고. 이제 그만해라. 남편은 귀찮은 듯 고개를 젓더군요. 그리곤 곧장 짐을 챙겨 집을 나설 채비를 했죠. 저는 남편을 배웅하지 않았어요. 당신 후회 안 하지? 나 진짜 혼자 간다. 내가 후회를 왜 해? 엄마 나아질 때까지 연휴 내내 옆에 있을 거니까 당신은 당신 알아서 해. 하, 진짜 어이없네. 알았다. 당신 뜻은 어머니한테 잘 전할게. 남편은 그렇게 쌩하니 나가버렸어요. 순간 남편이 저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우습더라고요. 남편이 가니 차라리 속이 시원하더군요. 계속 방해만 되는 존재였으니까요. 소란 때문에 엄마가 잠에서 깬 건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서방 혼자 간 거니?
엄마 때문에 어쩌니? 너희 싸운 거 아니지?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몸은 좀 어때? 좀 괜찮아졌어? 자고 일어났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이제 너도 시댁에 가봐. 엄마 얼굴이 아직 안 좋은데 뭐. 그리고 이미 늦었어.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상황 보고 결정하자. 엄마는 힘이 없는 건지 제 손을 잡고 눈만 깜빡이셨어요. 엄마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미안했죠.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남편을 신경 쓰는 엄마의 모습에 화가 나더군요. 남편이 사라진 후에도 그 분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죠. 그래도 아픈 엄마의 옆에 계속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엄마를 놓고 시댁으로 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늦은 밤이 되어도 엄마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예 누워만 있었고 더 몸이 아픈지 계속 끙끙거리셨어요. 엄마, 응급실 가자. 엄마, 내 목소리 들려? 많이 아파? 어디가 그렇게 아파? 응?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야. 엄마 괜찮으니까 너도 좀 쉬어. 엄마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 엄마, 일어날 수 있어? 당장 응급실 가자. 못 일어나겠으면 말해. 119 부를게. 아니야. 체한 걸로 무슨 응급실을 가. 괜찮아. 별거 아니야.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엄마, 이렇게 자도 괜찮겠어? 아무래도 체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너는 어서 가서 자, 응? 엄마는 계속 고집을 부리셨어요. 저는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엄마 상태를 살폈죠. 그런데 그날 밤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늦은 시간이라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10시가 다 된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어요. 근데 현관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이었어요. 전 영문도 모른 채 문을 열었죠. 열린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누이가 무턱대고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도 자연스럽게 시누이 뒤를 쫓아왔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밤늦게 여길 왜 왔어? 언니, 나 간호사인 거 알죠? 내가 사돈 어른 상태가 어떤지 딱 봐줄게요. 아니, 아가씨, 연락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가씨, 설마 술 마셨어요? 네, 명절엔 술을 마셔야죠. 그리고 언니는 나한테 고마워해요. 내가 간호사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시누이는 이미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걷는데 심하게 비틀거리고 술 냄새도 아주 많이 났죠. 이런 아가씨를 데리고 온 남편이 이해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태연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더군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죠. 시누이는 성큼성큼 엄마에게 향했어요. 아가씨, 지금 술 많이 마셨어요. 이 상태로 어떻게 환자 상태를 파악해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요. 나는 능력 있는 의료인이라 이런 것쯤은 그냥 시군죽 먹기니까 언니는 신경 쓰지 마요. 아가씨,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본다는 거예요? 아가씨 지금 많이 취했다니까요? 아, 언니 괜찮다니까요. 나 봐요. 내가 사돈 어른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딱 봐줄 테니까. 그래, 선영이가 보게. 내가 장모님 걱정돼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니까. 남편은 시누이를 제지하는 제 팔을 제지했어요. 남편 손에 막혀 저는 그저 엄마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실눈을 뜨고 저희 쪽을 바라보셨어요. 시누이는 그런 엄마의 얼굴을 살펴보고 엄마의 팔을 만지작거리더니 요란스럽게 웃기 시작했어요.
사돈어른, 은근 꾀병이 심하시네요. 이거 그냥 소화불량이에요. 명절이라고 음식 많이 드신 모양이에요? 음식 좀 적당히 드시지 그랬어요. 소화불량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래 아프실 수 있어요? 나아지는 기미가 전혀 없어요. 언니, 원래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요. 오늘 지나면 괜찮아져요. 아가씨, 제대로 본 거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얼굴이랑 손만 보고 딱 알아요? 언니, 지금 간호사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으면 언니가 의료인 하던가요. 당신 지금 간호사한테 따지는 거야? 내 동생 못 믿겠다는 거야? 뭐야? 남편과 시누이는 저를 몰아붙였어요. 엄마는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셨죠. 엄마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안 좋아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던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은 원래 소화가 잘 안 돼요. 기름진 것만 피하면 돼요. 사돈어른, 이제 음식 좀 적당히 드세요. 그럴게요. 음식을 잘못 먹었나 봐요.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봐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진짜 괜찮아? 아프면 나랑 응급실 가면 돼. 엄마는 시누이에게 연신 고맙다고 응얼거리더군요. 남편은 턱을 치켜들고 거만하게 저를 바라보았죠. 이제 보니 언니가 꾀병을 부렸네. 언니, 시댁에 오기 싫었어요? 겨우 이런 핑계로 시댁에 안 와요? 며느리 안 와서 굶고 계신 시어머니 생각부터 해요. 아가씨,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가 아프잖아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누워 계시는데 제가 시댁에 어떻게 가요? 언니, 소화불량은요, 안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절로 내려가요. 호들갑 좀 그만 떨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장모님, 지금은 좀 괜찮으시죠? 그럼 괜찮지. 나 괜찮으니까 다들 가봐. 어서. 봐봐, 장모님도 괜찮다고 하시잖아. 당장 옷 입어. 시댁으로 가게. 이제야 남편의 속셈이 보이더군요.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 시간에 시누이를 끌고 왔다니. 잘 안다고 믿었던 남편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전 더 이상 엄마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남편과 시누이를 방에서 끌어냈어요. 당장 나가. 나는 엄마 상태 보고 갈 테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좀 같이 가자.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냐? 하루 종일 끙끙 앓으셨어. 내가 그런 엄마를 두고 어딜 가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선영이도 데리고 왔잖아. 별거 아니라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목소리 낮춰. 엄마 방에 계시잖아. 아가씨도 얼른 돌아가요. 언니, 내가 말했잖아요. 사돈어른 그냥 소화불량이라니까요. 언니는 우리 엄마 밥 챙겨줘야죠. 내가 왜 어머님 밥을 챙겨줘요? 우리 엄마 아픈데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요? 난 어머님 못 챙겨주니까 딸인 아가씨가 챙겨줘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를 문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시누이는 술을 먹어서 그런지 더 요란하게 큰 소리를 내더군요. 남편도 끝까지 현관 앞에서 버텼죠. 남편과 시누이를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 엄마가 있는 방으로 돌아오자 엄마는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윤지야, 너 빨리 시댁으로 가. 아무래도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넌 어서 가. 엄마, 내가 어딜 가? 나 연휴 끝날 때까지 엄마 옆에 있을 거야. 아까 사돈 처녀가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 이제 쭉 잘 거야. 그러니까 너도 빨리 가.
엄마, 연휴 끝나면 나랑 같이 병원 가자. 남편 보냈어.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서 옷 입고 차 끌고 빨리 시댁으로 가. 아니면 이서방한테 전화해서 다시 데리러 오라고 하든가. 응? 저는 엄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뒤돌아섰어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는 어찌나 보채던지 저는 결국 차를 끌고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밤늦게 시댁에 도착한 절 보며 남편은 비아냥거리며 웃더군요. 괜히 왔다 싶었죠. 그렇게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하더군요. 너는 밤늦게 왔다며? 넌 시댁이 웃음니? 뭐 일 시킬까봐 늦게 온 거야? 아니요, 어머님.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문자도 드렸는데. 선영이한테 들었다. 사부인 그냥 소화불량이었다며. 참, 너도 유별나다. 어머님, 저희 엄마 많이 편찮으셨어요. 소화불량도 아닌 것 같고요. 간호사인 선영이가 소화불량이라잖아. 너 우리 선영이가 사부인 안 봤으면 시댁은 안 오려고 했니? 연휴 지나서라도 찾아뵈려고 했어요, 어머님. 뭐? 그게 무슨 의미야? 아무튼 우리 선영이 얼마나 피곤했겠어? 선영이한테는 고맙다고 했어? 시어머니는 작정하고 저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남편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더군요. 결국 시아버지가 나와서 시어머니를 말리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저를 향한 잔소리를 멈추셨죠. 엄마가 걱정돼 죽겠는데 시어머니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성질이 확 나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침 일찍 시댁을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많이 실망했어요. 아픈 엄마를 두고 기어코 시댁으로 오게 하더니 왔더니 하는 말이 우리 딸에게 감사하라니 정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연휴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연휴가 끝나고 저는 연차를 내고 친정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크게 아픈 건 아니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검사 결과 담석증이라고 하더군요. 초음파 및 CT 검사에서 담낭에 다수의 담석이 발견된 거죠. 당낭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이대로 방치했으면 당낭염이 생기고 폐혈증까지 갈 수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빨리 엄마를 모시고 왔었어야 했는데. 선생님, 그럼 수술하면 괜찮은 거죠? 더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당남절제술을 통해 담석 제거 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으니까 날짜 빠르게 잡아서 수술합시다. 진료실에 나오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그것도 모르고 시댁에 간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동시에 남편과 시누이가 얼마나 밉던지요. 눈물이 핑 돌았죠. 왜 울고 그래? 선생님 말 못 들었어? 엄마 수술하면 괜찮다잖아.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이렇게 아픈데 소화불량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윤지야, 엄마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울지 마, 응? 엄마 미안해.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엄마는 그 순간에도 저를 위로하시더군요. 저는 엄마를 바로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소화불량인 줄 알고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죠. 엄마가 그날 그렇게 아프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집까지 시누이를 데리고 와서 절 타박한 남편을 떠올리니 시댁 식구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더군요. 저는 입원한 엄마의 짐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 도중 남편에게 엄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전 남편이 당연히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은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선영이가 얼굴만 보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겠냐? 당신이 장모님 더 잘 챙겼어야지. 뭐? 아가씨가 소화불량이라고 바락바락 우겼잖아. 그러면서 고작 이걸로 시댁에 안 왔다고 난리를 쳤으면서? 결국 당신이 시댁으로 온 거잖아. 그걸 왜 내 탓을 해? 그래서 당신이랑 아가씨는 잘못이 없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나도 장모님 걱정돼서 선영이 데리고 거기까지 간 거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따지며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 모습에 정말 치가 떨렸죠. 시누이의 말을 듣고 그렇게 엄마의 병을 방치했으면 정말 큰일이 났었을 수도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오히려 제 탓을 하는 남편을 보는 건 정말이지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서둘러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엄마의 옷과 생필품을 간단히 챙겨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저는 아예 집에 안 들어갈 작정이었어요. 병원에서 출퇴근까지 할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으로 엄마의 짐을 꾸릴 때 친정에 있는 제 옷들을 같이 가져왔어요. 며칠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엄마가 입원한 병실에서 처음 잠을 청하려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남편이 엄마 병문안이라도 오겠다고 병원 위치를 물으려 전화한 줄 알았죠. 여보, 장모님 입원하셨다고 했지? 그럼 지금 처가 아파트 비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동생 장모님 댁에서 며칠만 지내게 해줘.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가 우리 엄마 집을 쓰겠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 입원했는데 그거 물어보려고 나한테 전화했어? 뭐 얼마나 아픈 거라고. 수술하면 별 문제 없다며. 장모님 안 계실 때 잠깐 쓰면 되잖아. 절대 안 돼. 지금 우리 엄마 수술을 앞뒀는데 당신은 나한테 전화해서 할 말이 그것밖엔 없어? 또 왜 그래? 나도 장모님 걱정하고 있어. 누가 걱정 안 한대? 근데 집이 어차피 비어 있는 거잖아.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싫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다른 집 알아봐. 남편에게 기대했던 게 비참할 만큼 화가 나더군요. 남편이 이 정도로 몰상식한 인간일 줄은 몰랐죠. 남편에게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어 계속 되물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시누이에게 집을 빌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아니, 선영이가 지내는 오피스텔이 외풍이 너무 심해서 고생하고 있다잖아. 장모님 입원 중에만 잠깐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돼. 분명히 말했어.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가족 좋다는 게 뭐냐? 고작 집도 못 빌려줘? 선영이 힘들게 일하는데 추운 곳에서 자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 아가씨가 불쌍해? 그럼 넌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너 같은 사위를 뒀는데? 장난하지 말고 잠깐만 장모님 집 쓰자. 어차피 아무도 없는 집이면 상관없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댁 식구들한테 우리 집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자꾸 전화하지 마. 저는 더 이상 남편이랑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말문이 막혔죠. 이런 사람도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짧은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남편의 전화를 다시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수술로 한껏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집을 빌려달라고 계속 전화했어요. 연락을 무시했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다시 연락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안 그래도 병원 생활 며칠 했다고 온몸이 아프고 힘든데 남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대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을 찾아가 당장이라도 쏘아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게 수술 당일이 됐어요. 잔뜩 긴장한 채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신우의 전화가 왔어요. 언니, 사돈어른 집 좀 빌려줘요. 사돈어른 수술해서 어차피 집에 안 계신다면서요.
남편한테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는데 왜 또 전화했어요? 언니, 치사하게 이럴 거예요? 사돈 어른 집이 우리 병원이랑 가까워서 그래요. 좀 부탁 좀 할게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차피 집도 비어 있잖아요. 아가씨, 지금 나한테 집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엄마 아파서 수술한다는 말 듣고도 이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가씨 말 듣고 엄마한테 소화제만 드렸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중환자실로 옮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요. 어쩜 이렇게 파렴치한 짓만 골라 하는지 뻔뻔한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엄마가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잖아요. 더 늦었으면 오래 고생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렇지 않게 연락해서 집을 빌려달라니 그 태어남에 경악했어요. 아, 알았어요. 언니 목소리 좀 낮춰요. 귀청 떨어지겠네. 아가씨, 우리 엄마 소화불량이라면서요. 밥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했죠? 이대로 방치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니, 검사했으니 됐잖아요. 그래서 뭐 큰일 났어요? 잘 치료받고 수술하면 된 거지. 그걸 왜 탓을 해요?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요? 미안하다는 말 못해요? 내가 왜 미안해요? 나는 사돈어른을 위해 그 한밤중에 사돈어른 상태 봐줬다고요. 근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언니, 나 고급 인력이에요. 아픈 사람한테 꾀병 부린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가씨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사람 마음껏 아프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뭐요? 집을 빌려줘요? 집 안 빌려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왔죠. 하지만 이런 일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었어요. 저에겐 엄마 수술이 먼저였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이 잘 되길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짧은 수술 시간이 어찌나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수술을 마친 엄마가 병실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복강경을 통해 소규모 절개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술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차분히 엄마의 회복을 도울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한결 속이 후련했어요. 엄마,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잘했어. 뭐 좀 먹었어? 수술하는 내내 수술실 앞에 있었던 거야? 병실에 올라가서 좀 쉬라니까. 괜찮아. 수술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 엄마, 이제 푹 쉬어. 응? 오늘 안정을 취해야 한대. 윤지, 너도 고생 많았다. 일하느라 힘든데 내내 병원에 있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 나 아직 젊어. 걱정하지 마.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오래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지더라고요. 항상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놓고도 엄마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항상 제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렇게 불시에 엄마가 아플 수도 있겠구나 깨닫고 나니 무섭더군요. 앞으로 엄마를 더 잘 챙기고 잘 보살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무능한 딸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엄마가 아플 때 항상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그날 엄마의 손을 그대로 쥔 채로 잠이 들었어요. 며칠 내내 걱정이 많았던 탓인지 마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깊게 잠이 들었죠. 병원 침대가 불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그날은 불편한 줄도 모르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의 수술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어머니의 전화였죠. 너는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는 거야? 빨리 비밀번호나 알려줘라.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비밀번호요? 너희 친정집 비번 뭐니? 내 딸 밖에서 기다린다. 늦었어. 빨리 알려줘. 저는 시어머니에게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됐어요. 엄마의 상태가 좋아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 날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굳은 표정을 풀 수 없겠더라고요. 사돈이 중환자실로 옮긴다고 들었다. 한동안 퇴원은 힘드니까 너희 친정집 우리 딸이 좀 써야겠어. 짐도 싹 다 챙겨놨고 지금 사부인 집 앞이니까 얼른 비밀번호 알려줘라. 어머님, 중환자실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죠? 누가 중환자실에 가요? 네가 내 딸하고 통화했다며. 내 딸이 그러더라. 나이 들면 수술하다가 중환자실로 자주 옮긴다고. 사돈도 곧 옮기는 거 아니니? 잔말 말고 빨리 비밀번호나 알려줘. 아가씨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중환자실로 옮긴다고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휴, 짐 많아. 빨리 옮겨야 할 거 아니야. 비밀번호나 알려줘. 도저히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엄마를 멋대로 중환자실에 보내놓고 집을 내놓으라니. 이렇게 어이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엄마가 중환자실에 가기를 기다렸다는 사람 마냥 제 앞에서 중환자실을 언급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죠.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저희 엄마의 건강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원하는 것은 오로지 집이고요. 그런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곧장 신우이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신우이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해맑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군요. 언니, 우리 엄마한테 연락 받았죠? 나 사돈어른 집 앞에 있어요. 그럼 사돈어른 집에서 지내면 되는 거죠? 고마워요. 집이 너무 추워서 병원 어떻게 다닐까 걱정했는데. 친정집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요. 남편도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네? 정말 그래도 돼요? 아, 근데 언니랑 오빠가 있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사돈어른 집에 있을게요. 거기가 병원도 더 가깝고 혼자라 더 편하기도 하고요. 아니요. 우리 집으로 가요, 아가씨. 거기가 아가씨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집이에요. 신우이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군요.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했죠. 우리 집에서 지내요. 남편도 아가씨 오는 거 좋아할 거예요. 근데 길게는 못 지내는 거 알죠? 이혼 소송 끝나면 바로 짐 빼서 나가야 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을 한다뇨? 나 때문에 오빠랑 이혼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실컷 써요. 저는 도저히 이런 집안 사람들이랑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죠. 이혼은 생각만 해왔지 엄마가 아픈 후 정신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혼에 불을 지펴주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생각난 김에 아예 해버리자 싶었죠.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미련과 기대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안 그래도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데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대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걸 보고 이걸 참으면 바보가 될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언니, 진짜 이혼할 거예요? 우리 오빠랑 이혼해요? 아니, 대체 왜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남편도 싫지만 아가씨랑 시어머니도 싫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해요? 집 좀 쓴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어차피 비어있는 집이잖아요. 언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아가씨, 우리 엄마 복강경 수술해서 3일 후에 퇴원해요. 근데 중환자실로 간다는 말 했다면서요? 아가씨는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로 갔으면 좋겠어요?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난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니요. 아가씨가 한 게 맞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언니, 우선 내가 미안해요. 그래도 이렇게 이혼을 하는 건 아니죠. 3일 뒤에 바로 이혼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딱 3일 정도 집 쓰면 되는 거죠? 잘 써요. 이젠 다신 못 올 집이니까. 전 신우이에게 그렇게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를 간호하는데 온 힘을 쏟았죠. 엄마가 퇴원하고 병원에 나서면 이제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을 안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것 같더군요.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퇴원을 하는 날이 됐어요. 전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한참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는 네 편이야. 근데 다만 네가 후회 없이 선택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후회할 일은 없는 거지? 엄마, 나 절대 후회할 일 없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럼 잘 정리하고 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엄마, 조금 더 버텨보라는 말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그렇게 말했으면 나 이혼하는 것도 고민했을 것 같아. 네가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할 애도 아니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으니까 엄마한테 말했겠지. 가서 싹 정리하고 와버려. 저는 엄마의 든든한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절 보자마자 놀란 듯 제 곁으로 다가왔죠. 저는 남편을 못 본 척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 제가 짐가방을 싸는 걸 지켜보더니 저의 팔을 잡으며 묻더라고요. 여보, 도대체 갑자기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내가 선영이한테 집 빌려달라고 해서 화났어? 너는 아직도 그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당신이랑 이혼하는 것 같아? 아, 그럼 뭔데? 나도 이혼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유를 왜 물어봐? 당신이 나랑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우리 엄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건 나도 몰랐잖아. 장모님이 그렇게 아프신 걸 내가 알았겠어? 변명 하나는 정말 잘하는구나. 넌 장모가 입원했는데 병문안도 한 번 안 와? 양심이 있으면 병문안은 한 번 와야지. 아니, 병원은 물어봤어야지. 여보, 그건 진짜 내가 미안하다. 나도 정신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어. 그래놓고 네 동생한테 우리 친정집을 빌려주라고 전화를 하냐? 얼마나 친정이 우스워 보이면 그딴 행동을 해? 나도 어머니가 계속 선영이 이야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나라고 그러고 싶었겠어? 당신이 지금 몇 살인데 어머님 탓을 해? 당신이 어머님 탓하면 내가 당신 용서하고 살 것 같아? 아니, 웃기지 마. 너랑은 끝이야. 저는 짐가방을 들고 바로 친정으로 왔어요. 짐을 친정에 전부 풀어놓고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 남남이 되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섭섭한 마음은 하나도 없더군요. 그저 이런 몰상식한 시댁에서 벗어나서 다행이다 싶었죠. 이혼을 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일상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흘러가더군요. 오히려 이혼을 하고 저의 삶은 더 윤택해졌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는 수술 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윤지야, 오늘 된장찌개 먹을래? 아니면 김치찌개 먹을래?
와, 이걸 어떻게 고르지? 나 진짜 못 고를 것 같은데? 엄마는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먼저 물어봤잖아. 메뉴 못 골라서 일부러 너한테 물어본 건데? 그럼 김치찌개로 할래. 난 엄마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 알았어.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놓을게.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20분 후면 도착할 것 같아. 엄마, 뭐 사갈 거 없지? 우리 집에 계란 있나? 계란 엄마가 사놨어. 계란말이 하려고.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요즘 다시 깨닫고 있어요. 엄마랑 마주보며 밥을 먹는 게 큰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죠. 제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전 시댁 식구들은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 남편이 일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도 시누이와 비교를 당하니 전 남편 입장에선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를 평소에도 많이 비교했거든요. 안 그래도 저와 이혼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방황을 하던 남편은 결국 사업에 손을 댔다고 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니 시어머니도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사업은 몇 달 안가 쫄딱 망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전 남편의 그런 욕심은 언젠가 독이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장할 땐 그게 좋은 쪽으로 작용될지 모르지만 전 남편이 벌인 사업은 그저 성공에만 눈이 멀었던 것 같더군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욕심으로 남편은 무너졌고 신우는 월급을 벌면 버는 대로 남편의 빚을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두 자식의 인생을 모두 망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전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비교만 아니었어도 무리하게 사업을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한 사람의 욕심이 가족 전체를 망치는 모습을 보니 저희 엄마에게 더 고마워지더라고요. 엄마는 한 번도 저를 탓하거나 누군가와 비교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평생 고마워하며 앞으로도 엄마와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